네, 이번에는 22대 국회 원구성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들이 원구성 협상,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져가겠다, 과방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사실은 밀어붙이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무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국회가 구성된 이래로 여당이 계속 그 운영위원장을 했지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주장이냐라는 것과,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장을 가져간 당을 제외한 두 번째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지난 국회의 전통과 관례와 전례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이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협상 카드가 아니냐. 운영위원장 그래, 국민의힘 가져가, 대신 과방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우리 가져갈게,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원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상임위를 서로 위원장 가져갈래, 막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되게 난항을 겪는데 6월 달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질질 끌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국회법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회법은 그냥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일 지나서 그때는 좀 더 협상하세요라고 이제 국회의장이 한 번쯤은 좀 시간을 줄 것 같고요. 6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 6월 말에라도 이 원구성 협상이 안 되더라도 국회 원구성은 완료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보니까 민주당이 상임위 배치 인물들 면면을 보니까 이른바 셈 분들이 많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지원, 박균택, 이성윤, 운영위원회는 추미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법사위가 특히나 이제 야권이 거의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갖고 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재발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돼요. 그럼 한 10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뭐 관련 증거는 사라지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상황에서 빨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임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법사위를 통과할 때 법사위원 3분의 2 의원들이 있을 경우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법사위 통과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3분의 2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민주당 안 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사위원까지 3분의 2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법사위원까지도 3분의 2까지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의석 그 비율로 보면은요, 야권에서 3분의 2 가져가도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지금 지난번에도 뭐 국회 아시다시피 환노위나 이런 데들은 야당이 3분의 2 그 위원들을 채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법사위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끝내지 필요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사위 회의 안 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절대 민주당은 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랬잖아요. 민주당하고 막 협상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랬죠. 민주당 다 가져가라. 그런 다음에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뭐 총선 연이어 민주당 뭐 내외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후반기 국회 들어서 가지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했던 거잖아요. 과방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국회가 변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런 것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 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 임기 4년이고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원 선거 2번 못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렇게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그만큼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의석을 가져가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두 개를 다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견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고 지금 108석밖에 못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가겠다고 하면 의회 권력과 그다음에 국회 권력을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례하고 비춰봤을 때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해석이 좀 다른데 장성철 소장님의 이 발언도 보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총을 또 열고 뭐 원구성이 없어 어떻게 나갈지 뭐 얘기도 한다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장직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거는 그냥 민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의 역설적인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을 상당히 많이 계속 비판하는 보수 쪽 사람이긴 한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던 민주당의 과거의 발언들을 한번 되돌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제2당 소수당이었을 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 그대로 다시 한번 옛날 자신들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얘기를 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관례고 전례고 그것이 국회법 대화 타협의 정신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꾸 뭐 상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전례와 관례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라는 것,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항상 했다라는 것, 그것을 깨트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지금 의석을 제대로 못 얻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때 그러면 우리가 2당이니까 법사위원장 우리 줘.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순된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측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6월 말에 결론 날 것이다. 전국 상황은 그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거예요. 잠시만요. 네. 뒷부분 저희가 꼭 해야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여야 얘기도 했지만 그럼 이것만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집권당이 소수 2당이 됐을 때 그건 성립하는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느 정권이나 집권당이 1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근데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이면 몰라도 여당인데 우리가 2당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해. 이 뜻은 법사위원장도 집권당이 가져가고 권력도 대통령 권력도 집권당이 가져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패한 전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전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나중에 민주당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럼 민주당이 한번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전례는 당연히 그러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야 간에 뭐 집권하고 안 하고가 법사위원장 자리 주는 배려의 원칙은 아니었고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당이 가져간다라는 원칙과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집권당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고